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패친이 인용한 글에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의 그런 신문에 한 기자분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난 그런 글을 게재한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고 만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의 걱정 그리고 경고성 글을 봤습니다. 현재를 벗어나서 역사적인 그런 긴 시각에서 보면은 인류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대라든지 근현대를 맞기 이전만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소득 격차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었죠. 양반이나 상민 또 귀한 그런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행스럽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 굳이 신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신분 상승이라든지 계층 상승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는 1950년부터 아마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갑오경량 때 이 노예제와 같은 부분들을 폐지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분에 대한 인습은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왔고 그것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들었으면서 누구에게든지 형식적인 의미에서 신분이라든지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 분들에게 문호가 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성장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계층의 고착화라든지 소득격차의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아주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아주 심각한가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은 그렇게 심각하다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것에서 동의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계층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성장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그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벌여야 되지만 사실 사람들이 평등하기가 쉬운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본질적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런 소득 격차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중세를 때려가지고 많은 돈을 거두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과거와 지금은 다른 것은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세를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생산 기지 같은 걸 옮겨버리겠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달라진 환경은 사람들이 활동 무대를 옮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인간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게 다르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라든지 그런 기량이라든지 역량 부분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슬하에서 꼭 같은 교육을 받고 출발하더라도 교육 과정에서도 격차가 발생하지만 교육 과정을 마친 다음에 세상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세상에서 기회를 잡는 거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근데 대학이라는 그런 졸업을
할 시점만 하더라도 출발선이 거의 비슷했던 그런 친구들이죠. 뭐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의 유산이라는 것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좀 균등한 그런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서 친구들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기회를 잡고 행운이 따르고 불운이 따르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삶이 본질적으로 출발선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굉장히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을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아이들 사이에 기량이나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미래를 또 예상을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라는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출발선이 비슷했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아마 직면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도 정말 기대를 모았던 친구지만 참 잘 안 풀린 친구가 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런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런 기회들을 엮어서 상당히 잘 풀린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도적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그동안 살아온 경험, 또 저의 개인적인 체험, 그 다음에 주변의 관찰 결과를 보면은 정말 사람들 사이에 기량, 역량, 능력, 강점, 그리고 행운, 불행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격차를 줄이려는 것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참 어려운 과제다. 그것은 운이란 요소도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차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세기의 100년 동안도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평등하고 또 균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격차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개인적 자질,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행운과 불행이라는 그런 럭과 같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결정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볼 때가 많습니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역사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인간의 유전적 특성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